그럼 이어서 오늘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경제부 김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에 편성된 19조 5천억 원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4차 피해 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모두 19조 5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존 예산 4조 5천억 원을 제외한 15조 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됩니다. 15조 원은 역대 추경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항목별로 따져보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 지원금에 가장 많은 8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 밖에 긴급 고용대책으로 2조 8천억 원, 코로나 백신 구매 등 방역대책에 4조 1천억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 예산 4조 5천억 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 지원과 고용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에 각각 쓰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피해 지원책으로 직간접 혜택을 받는 수혜계층은 모두 6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김태민 기자 이렇게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거는 한 명에게 얼마씩 지급되는지 이 지원금의 규모일 텐데 얼마씩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피해 지원금, 그러니까 버팀목 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지원 단가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정부는 최대 300만 원이었던 지원 단가를 5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단계를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우선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면서 가장 피해가 컸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11개 업종 11만 5천 곳에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은 400만 원, 식당,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20% 이상 떨어진 경영 위기 업종에는 200만 원, 나머지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이전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6조 7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 업체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상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는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요. 매출 한도 역시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 업체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단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서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라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 명이 여러 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도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버팀목 자금을 받았던 280만 개 업체에서 105만 개 늘어난 385만 곳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네, 김태민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고용 상황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자리 대책도 나왔습니까? 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용 충격 수준의 일자리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 긴급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2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우선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27만 5천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은 디지털 문화체육, 여성은 돌봄 교육, 중장년은 방역과 안전 등으로 맞춤 분야를 설정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앞서 지난번 일자리 대책에서는 나라 돈으로 단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직무교육과 고용 연계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밖에 또 어떤 분야의 예산이 투입될까요? 네, 이 밖에도 지난주부터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7,900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2조 3천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또 이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서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1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경 예산뿐 아니라 기존 예산 4조 5천억 원을 활용한 피해 지원 패키지도 마련됩니다. 중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을 위한 3조 2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과 정책 융자 상품 공급, 또 지역 상품권 발행 등을 함께 추진해서 이 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정부 차원의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긴 했는데 이 돈이 실제로 풀리려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에 추경안이 국회를 만약에 통과한다면 이달 말부터는 안내 문자 발송과 지원금 지급이 개시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70만 명에 대해서 50만 원 지급이 완료되고요. 신규 대상자 10만 명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추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가 돼 왔는데 이번에 지원책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됩니까? 네,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추가 지원 마련 방안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15조 원 가운데 가용재원 5조 1천억 원을 뺀 9조 9천억 원, 그러니까 한 10조 원 정도를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추경 이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47.3%에서 0.9%포인트 올라간 48.2%가 되고요. 연말 기준 국가 채무 전망치는 965조 9천억 원으로 1,000조 원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안 발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 부채 증가 속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국가 채무 비중이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건데요. 코로나 위기 대응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2, 3년 안에 국가 채무 비중이 40%대에서 5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대외 신인도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굳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오늘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경제부 김태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